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오늘 이주호의 바텀업 보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사실 이 바텀업에서 중요한 게 지금 기업보다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그쪽을 좀 집중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주호의 바텀업, 그래서 저의 투자노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2차 전지 과연 더 나올 악재가 있나? 뭐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뭐 여기서 땅굴 더 파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럴 말이 나올 법도 한 게 지금 계속적으로 악재성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 2차 전지가 턴 어라운드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딱히 그런 트리거가 될 만한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꺾일 만한 그런 이슈들이 많다라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서 역발상으로 접근을 한다면 말 그대로 공포의 매수해라는 말이 정말 여기서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건지,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 2차 전지 과연 이 섹터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뭐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로 지금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걸로 인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배터리 실명제부터 시작해서 뭐 정부에서 이제 나서가지고 이거를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전기차 처음에 이제 막 확산될 때는 정부에서 보조금도 지급해주고,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좀 전기차를 사서 우리 친환경으로 가자라는 취지가 강했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슈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불안한 상황은 맞습니다만 뭐 2차 전지, 전기차가 미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정부에서 나서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규제를 만들 것이며, 그 규제를 만들기 위한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러면 항상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단기간에 튀어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뭔가를 했을 때 정말 강하게 튀어오르거든요. 얼마 전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다목적 댐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그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뭐 4대강 관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알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를 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게 세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뭔가 새롭게 법안을 개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야, 현대차 니네 거기 전기차 만들 때 이거 무조건 달아, 이래버리면은 그거와 관련된 종목이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거와 관련된 섹터, 그리고 오늘 탑픽 종목은 그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전기차 포위와 확산, 자, 배터리 실명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에 전기차 만들 때 결국에는 이 완성차 업체들에서 우리는 이 배터리를 쓰니까 뭐 구매하세요, 뭐 이런 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배터리를 이쪽 걸 씁니다, 얘기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번 벤츠 사건은 사실 그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게 물론 뭐 어떤 시각에서는 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해서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도 하는데, 결국에는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게 1차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 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 중에서 이제 정부가 맨 처음으로 꺼내든 카드가 배터리를
니네 어디 거 쓰는지 자동차별로 공개해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현대랑 기아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까지 지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포르쉐라던가 이제 기타 기업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나올 건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랑 기아는 삼성 건 안 쓰더라고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SK온이랑 CATL이랑 LG엔솔을 씁니다. 그다음에 BMW가 삼성 SDI 배터리를 대부분 쓰고 그러고 이제 CATL 쓰고요. 벤츠가 문제죠. 이 파라시스라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중국 기업인데 중국은 보통 원래 LFP 배터리를 위주로 하는데 CATL 같은 경우가 LFP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파라시스 같은 경우가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삼원계 배터리가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가 만들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을 사용한 그 하이니켈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인데 그거를 지금 파라시스라는 이 배터리 회사가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과거에 2021년도에 원래 이 품질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벤츠에서는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솔직히 1억짜리 넘는 차를 판매를 하면서 지금 이 중국 배터리, 파라시스에 대한 배터리를 썼다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뒤통수를 맞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왜냐하면 뭐 차 가격 자체가 1억이 넘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런 배터리를 쓸 수 있냐. 이제 우리 많은 국민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 주식 시장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를 거의 다 LG엔솔 쓰는 거고요. 아우디는 삼성 SDI랑 LG엔솔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볼보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 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거를 외제차에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의 이 뒤늦은 전기차 화재 대책은 뭐냐? 뭐 얘기가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해서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과충전 방지 탑재기 지원 예산을 늘린다. 요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인 게 나온 게 과충전이 돼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으니 그러면 이 과충전을 방지시킬 만한 것들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근에 이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안전 기준에다가 포함시키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뭐냐면 지금 어쨌든 전기차가 폭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그거를 재발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 만들 때 꼭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거기서 뭔가 과충전이 되지 않기 위한 장치라던가 그럼 그다음에 아니면 뭐 냉각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특징주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 이제 매수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악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중에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전기차 업황 부진에 대한 부분들 지금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판매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뭐 지금 판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드도 지금 뭐 안 좋고요. 뭐 미국 기업들도 안 좋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매출보다 하이브리드카라던가 내연기관차 매출이 더 큽니다.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실적은 좋은데 어쨌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전기차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입장은 저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중국산 배터리가 원인이냐. 근데 뭐 사실 이게 파라시스 배터리를 써서 폭발이 된 건지 아니면은 거기 안에 무슨 전장이라던가 어떤 들어가는 조절을 하는 릴레이라던가 이런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아직 명확하게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중국산 배터리 파라시스가 아직 검증이 덜 됐는데 이거를 가격을 단가를 위해서 일부러 쓴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벤츠 쪽에다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해결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EV6 같은 경우도 폭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럼 거기는 SK 온을 쓰는데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도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산 배터리의 그 벤츠가 폭발을 하면서 굉장히 재산적이던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그동안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뭐 이만큼 더 빠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뭐 셀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뭐 계속적으로 저점 낮추고 있고요. 뭐 최근에 다 신저가 경신을 했죠. 그리고 LG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뭔가 트리거가 돼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반기든 뭐 내년까지 보더라도 다시금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갑자기 업황이 한 번에 좋아지긴 어려운데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저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자동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소비자인데 굳이 이걸 전기차를 사야 될까? 많은 지금 열이면 열한테 물으면 안 살래요 이거거든요. 왜냐면 아니 내가 전기차 샀는데 폭발하면 어떡해? 이게 가장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데 그럼 정부에서는 계속 보조금 지원해주면서 전기차를 사라고 유도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역발상으로 좀 접근해 보면 그러면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차 전지 대표적인 셀업체 두 종목만 좀 볼게요. 삼성 SDI인데 뭐 보면은 처참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 사실 8월 5일 날 30만 원 선도 이탈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과연 여기서 연속적으로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입니다. 하지만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ESS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까지 아직 삼성 SDI가 나아갈 길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다시 못 볼 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더 추가적으로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뭔가 수익을 내기에는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 관점으로 좀 모아가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둘 중에 뭐가 더 상황이 좋아요? 이러면요. 뭐 사실 둘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이게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도 신저가 경신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정부에서 어떠한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지 그러면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는 중국 거에 비해서 안전하다라던가 아니면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덜하다라는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객관적인 뭔가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가 해외 쪽에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열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지지부진했는데 물론 지수는 올랐지만 굉장히 좀 뭔가 답답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내일 광복절이다 보니까 이게 또 휴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밤에 또 미국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계성 매물들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겁나거든요. 미국 증시, 뭐 우리나라 증시 말할 것도 없이 변동성이 최근에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럼 오늘 CPI가 만약에 충격적으로 나오면 또 빠지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반대로 만약에 CPI가 둔화돼서 어제 PPI처럼 둔화돼서 나온다 그러면 상승을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윗골이 달리고 차익 매물도 좀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자, 미국 7월 PPI 안도
그다음에 CPI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사실 미국 증시 거의 조정 없이 상방 원웨이가 나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뭐 대부분 3대 지수 모두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미국 증시 특별한 걸 보면요. 에너지 관련주들만 하락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전쟁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하필 또 내일 우리 광복절인데 이날 또 하필 공교롭게 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또 한번 붙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부들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일부 방산주들이 또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외부 변수에 그냥 바람잘날 없이 흔들리는 약간 그 뭐랄까요? 갈대라고 해야 될까? 뭐 날씨가 가을은 아니지만 갈대처럼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좌 상황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명확하게 내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입니다. 일단 8월 5일 날 급락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그 시가 위로는 지금 회복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8월 5일 전에 8월 1일부터 이미 이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2800선까지 가려면은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사실 이 지난주에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변동성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설마 또 저때만큼은 빠지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적때만큼 또 다시 안 빠지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크고 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이슈들이 계속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경계를 하시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현금을 좀 챙겨놔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수익 중이신 종목들은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손실 중인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지금 염두에 두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지금 CPI 결과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달에 이벤트들이 또 많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잭슨홀 미팅도 있습니다. 보통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 어떻게 할 건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FOMC 9월에 있는 FOMC에 반영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장 판세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일단 확인할 때까지는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그나마 좀 양호했습니다. 오늘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직 그동안 빠진 만큼 다 회복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회복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국내 증시 뭐 내일은 하루 쉬어가고 이제 금요일 날 또 이번 주는 하루 남았는데 과연 오늘 저녁에 CPI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금요일 날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본론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딱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분간은 이러한 박스권 흐름이 나오면서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외부 이슈에 의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이 나오기보다는 종목 각계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추가적인 세부 내용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특징 섹터별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최근에 좀 시세가 나온 종목들인데 이 시세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전기차 화재 관련 정부 수혜주라고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좀 세게 올라왔어요. 어제부터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YM텍입니다. YM텍인데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YM텍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EV용 릴레이 사업인데 릴레이가 뭐냐면요. 스위치를 쉽게 말씀드리면 스위치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딱 어떤 접점이 붙으면은 신호가 끊어지고 뭐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릴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공장에서 어떠한 뭐 장비를 돌릴 때 사용되는 릴레이고요. 스위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EV용 릴레이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YM텍이고 그게 이제 여기가 과거에도 삼성 SDI 쪽에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다 반납한 다음에 지금 어제 상한가 갔다. 그럼 이게 EV 릴레이가 왜 부각을 받았을까요? 자, 배터리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 폭발한 다음에 그러면 이 YM텍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들 이 기술이 어쨌든 EV 릴레이 전기를 차단하고 열 수 있는 그런 릴레이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정부에서 어떠한 그런 규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요. 결국에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근데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여기서 정부에서 뭐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방향성을 틀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것이 갑자기 기대감이 단기간에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차트를 좀 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었고 사실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때 뭐 작년 6월, 4월 이때 고점이었다가 여기서 진짜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삼성 SDI 관련해서 좀 납품에 대한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다음에 또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600억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된 적이 한 번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다.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고 오늘 이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여기서 저는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 EV 릴레이라 하면 그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에 분명히 업데이트를 하고 보완을 시켜라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나온 데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정부 정책과 뭐 물론 비상 정책이죠. 비상시에 발생하는 정책들과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보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도 약간 비슷한 결로 올라왔거든요. 비슷한 결이에요. 지금 움직임 나왔던 종목군들 다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 나온 다음에 윗꼬리 달고 음봉 마감했어요. 근데 오늘도 급등 나오고 윗꼬리 달고 음봉 마감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이거의 지금 의미는 뭐냐인 거죠. 그러면 자, 그동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진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 여기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쵸? 왜냐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샀고 사다가 야 이제 올랐구나 어느 정도 팔자 이렇게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누군가 가지고 있던 물량을 덜어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냐 그러면 사실 뭐 거래량만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물량들을 소화할 시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번에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갈 정도 급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힘이 좋지는 않다. 아까 전에 봤던 YM텍 같은 경우는 정말 힘이 좋았던 거고요.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 하지만 역시나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한번 만약에 여기서 매물을 소화한 거면은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IM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그냥 외부 이슈에 의해서 특징주로 엮이면서 좀 약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차전지 쪽 말씀드린 종목군들 대부분이 어떠한 뭔가 실적 모멘텀이 있거나 뭐 업황이 개선될 것 같아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급등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어떠한 이슈가 정부가 연결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반도체인데 자, 엔비디아가 지난밤에 6.5% 상승이 나왔습니다. 와우,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뭐 사실 저도 좀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왜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길래 도대체 엔비디아 6.5%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걸까요? 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잘 나가는 거랑 우리나라가 지금 못 올라가고 상단이 막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차이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어떤 제조라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대부분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이죠. 설계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한 걸 바탕으로 파운드리 업체에 맡겨서 거기서 A식이라고 하거든요. R식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로 제작을 해갖고 엔비디아는 그걸 받아서 자기네 로고 찍은 다음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잘 팔고 있고 돈을 잘 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AI 칩들 있을 거고요.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가 있을 거고요. 서버용 GPU가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에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4차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AI 산업에 대한 부분에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의 승부를 지금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에서 여기에 투자 규모를 축소할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왜? 자기네들이 빨리 만들고 채워서 자기네들이 이 바닥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핵심을 공급하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다. 근데 아니 그럼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이닉스는 왜 그래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HBM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었고 이게 이제 공급 과잉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다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지금 HBM 밸류 다 땡겨와가지고 지금 주가 선반영된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 이후에 회복이 더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가는 거랑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 가는 거랑 약간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외부적인 변수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가는 게 더딜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HBM뿐만이 아니라 D램이라던가 레거시, 낸드까지 해서 하반기에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빠진 만큼 이상의 회복력은 저는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에 못 따라가는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사실 뭐 23년도부터 계속 그랬어요.
나스닥은 잘 가는데 우리나라 많이 못 갔죠.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그들에 비해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뭔가 여기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보인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나올 만한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 점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목이 마르다.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를 어디서 샀냐? 22만 원에서 24만 원대 부근에서 많이 사셨을 거예요. 여기 꼭대기에서 많이 사신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나는 고점에서 익절하고 다시 잡아서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외부 압력들이 외부 압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 종목도 중장기 관점에서는 아직 상승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뚜렷하게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핫한 이 미래 반도체인데 사실 이 미래 반도체가 지금 오르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AS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AS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율에 대한 부분들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불량품이라던가 문제가 생긴 제품들에 있어서 어쨌든 AS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미래 반도체가 좀 대장격으로 엮이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진짜 4거래일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부각받고 있네. 그냥 이 정도로만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따라가겠다? 뭐 따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이슈에 의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이 기업이 뭔가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실적이 너무 좋아서 올라온 건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ISC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 올라갈 때 이 종목은 계속 빠졌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만 진짜로 이게 왜 이렇게 빠졌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보세요. 지금 이 3월 말 4월부터 지금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빠진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빠진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봐요. 뭐냐?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에 대한 모멘텀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실적 보면은 지금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 그다음 작년 실적이 썩 안 좋았어요. 지금 보면은 연간 실적으로 볼게요. 지금 보면은 23년도 영업이익이 107억이었습니다. 근데 22년도 영업이익이 559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줄었냐? 뭔가 이슈가 있었던 거죠. 뭐 공급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공급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 뭐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보게 되면요. 오히려 작년에 지금 3분기는 적자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실적이 안 나오고 올해 2분기까지 뭐 썩 안 좋겠지 했는데 일단 1분기에는 그렇게 썩 안 좋았는데 이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올해 1분기 실적까지 안 좋을 것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그냥 쭉쭉쭉쭉 빠진 게 이제 앞으로 안 좋겠네. 이러한 것들이 강했는데 이제 막상 돌이켜 보니까 아니 이 종목은 남들 올라갈 때 못 오르고 매를 먼저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매를 먼저 맞은 종목이다 보니까 회복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중에 회복력이 좋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7%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그러면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겠고 저는 요즘에 시장이 이렇습니다. 회복력이 좋은 종목
회복력이 좋은 섹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보시고 아, 이 종목이 회복력이 좋은데 이 전반적인 섹터는 다 좋구나. 뭐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아니면 이 종목이 회복력이 좋은데 왜 이 섹터는 회복력이 안 좋지?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고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섹터는 전력기기입니다. 자, AI 기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LS 일렉트릭인데요. 오늘 좀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 지지부진했고 뭐 물론 MSCI 편입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가격적으로 와 이거 진짜 이제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장들 있죠. 효성중공업이라던가 HD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사실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LS 일렉트릭이 그동안 진짜 과도하게 많이 빠지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HD현대일렉트릭 보세요. 좀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제가 이거 아마 장중에 찍은 거라 뭐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마 음봉으로 마감했을 것 같아요. 예, 음봉으로 마감했죠. 그리고 그럼 뭐예요? 사실 LS 일렉트릭보다 이 종목은 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 탄력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랑 거의 비슷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3대장 중에 오늘은 LS 일렉트릭이 셌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전력기기 섹터를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여태껏 여러 가지 그래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미 밸류를 다 가져와서 이미 올라간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차익 매물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무성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받을 자리가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러한 매출이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쪽 산업에 대해서는 꺾이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섹터입니다. 방산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쏜다 하는데 아직 안 쏘긴 했는데 이게 쏠지 안 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이 만약에 쏘면 이거 5차 중동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전쟁 임박했는데 미국은 지금 가가지고 말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대놓고 편들고 있는데 아까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했다. 뭐 몇 조 단위의 무기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도대체 미국은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은 말리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니 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뭐 말리러 간다. 뭐 국방부 장관 지금 갔거든요. 근데 무기는 또 팔았대요. 이 뭔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겁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됐을 때 진짜로 5차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될 경우에는 이거에 의한 시장 충격을 또 우리가 뭐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하필 내일 광복절인데 만약에 그 또 뉴스가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8월 15일 날 타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방산주들이 오늘 일부 올랐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많이 올랐던 거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 전투기 관련해서 원래 지금 방산 3대장이 현대로템,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게 지금 4대장으로 등극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요즘에 지금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원래 잘 안 움직이는 애인데 한번 가기 시작하면 이게 끝도 없이 가거든요. 과거에 예를 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를 과거 차트를 보면은 이게 옛날에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2014년, 15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때 전투기 계약을 막 처음에 할 때였습니다. 이때 그냥 계속 갔어요. 뭐 지금 거의 한미반도체 올라가듯이 HT 현대일렉트릭 올라가듯이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쫙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다시 이쁘게 올라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방산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FA50 전투기 공급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 무섭거든요. 왜? 러시아가 우리도 쳐들어올까 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방산 쪽에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현대로템이 좀 아이러니한데 이 오늘도 50일 신고가 갔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K2 전차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데 여기 또 철도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실적 모멘텀, 철도 뭐 다 엮여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슨보다 얘는 못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풍산인데 오늘 원래 사실 이제 하나에어로랑 LIG 넥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걔네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오늘 좀 쉬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구리 관련주로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여기는 탄환 파는 회사입니다. 그런 탄환이라던가 총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우리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뭐 특징주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저의 탑픽주는 좀 약간 좀 제가 옛날 원래 말씀드렸던 그런 결보다는 테마에 좀 집중하고 좀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의 저의 탑픽주는 한중 NCS입니다. 자, 이 종목이 갑자기 왜 나왔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아니 여기 ESS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ESS 관련주로 최근에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걸 들고 왔을까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이 한중 NCS는요. ESS 사업도 하고 있지만요.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매출이 자동차 부품 사업이 더 커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여기는 원래 자동차 부품 판매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근데 ESS 사업이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원래 5G 통신 장비 판매하던 회사인데 걔네가 지금 ESS 매출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한중 NCS는 이 회사의 근간은 자동차 부품이다. 그리고 지금 ESS 관련된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냉난방 공조 장치. 이 HVAC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EV용 배터리 모듈 그리고 EV용 공조 장치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에 보시면요. HVAC의 핵심 부품으로 라디에이터 및 컨덴서의 열 교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강제 대류 기능을 통하여 냉각 효율을 높이는 제품. 여기 냉각에 집중하시면요. 그럼 이게 뭐랑 연결될까요? 정부에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화재 관련된 그 보호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 그러면 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여기가 EV용 공조장치 모듈, 배터리 모듈 판매하는 회사야? 근데 여기 냉각 시스템도 한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혜주로 떠오를 수가 있겠죠. 이미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여기 보면은 내연기관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렉트릭 파츠에 보면요. 여기에 차량의 ECU, PCM 등 같은 제어 및 전원장치와 통신 연결부를 결합하는 제품. 그리고 그 다음에 모터를 통해서 생성된 전기를 배터리로 송전하는 역할과 회전량 증가에 따른 전압을 제어하는 역할. 뭐예요? BMS죠? 여기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지금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엮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기업이 특허를 낸 게 있습니다. 특허를 잘 보시면요. ESS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순행식 냉각수 연결 장치 특허 출원. 그 다음에 배터리 ESS 배터리용 칠러 운영 시스템 그 운영 방법. 그 다음에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서 이중 차단 커플러 및 이를 포함하는 장치. 뭐예요? 냉각이 다 붙었죠?
그럼 뭐요? 냉각, 화재, 냉각 반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자, 여기가 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정부 정책 과제 수행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지금 여기 19번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 그 과제입니다. 정부 과제. 차세대 배터리 냉각용 셧오프 기능을 갖춘 커플러 구조 개발. 자, 이게 저는 핵심입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여기에 이거 말고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대부분 다 고성능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대응을 위한 양방향 냉매 차단 기능을 갖춘 커플러 및 매니폴더 구조 개발.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지금 특허도 가지고 있고 정부 정책, 과제를 수행했던 이력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 테마성으로 엮이게 되면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한중 NCS는 ESS 관련주 아니야 하실 텐데 결국엔 뭐예요? 전기차가 뭡니까? 자동차죠. 그러면 여기가 핵심 사업 내용 중에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냉각과 시스템과 관련된 그다음에 BMS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기업은 당연히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시세를 볼 수 있고요. 테마 성향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해 볼 만하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난방 공조 핵심 부품인 이 CFM이라고 해서 모듈이에요. 그래서 제품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결국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전기차 EV에서 배터리 온도 최적화 및 냉각 효율을 높이는 제품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법안이 통과되면은 얘네 거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왜? 여기는 자동차 부품 파는 회사니까. 그러면 현대 기아에다가 정부에서 야 니네 이거 달어 그럼 달겠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행식 ESS 유체를 냉각하는 장치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 순행식 ESS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ESS랑 배터리랑 비슷한 결이에요. 왜?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도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다만 소형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정부에서 개입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S 테마주로 엮였고 뭐 여러 가지로 엮여서 막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결국에는 여기에 이 회사 동사의 본업은 자동차 부품 사업이기 때문에 EV용 배터리 모듈 사업에 대한 기술력 이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좀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 뭐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좀 이제 내일은 더 나은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 또 광복절 잘 쉬시고 또 이번 주 한 주 마무리 잘 하시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호 멘토, 이주호의 바텀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